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을 만든 바로 그 사람이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발명가의 역설에 대한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평생을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 바로 페데리코 파긴인데요. 이분이 발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꿔놨어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인터넷, 전부 다 이분의 발명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뭐랄까, 현대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연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스마트 기계를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왜 이제 와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실리콘칩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인간 의식의 본질이라는 엄청난 질문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걸까요? 사실 그의 생각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는 컴퓨터도 언젠가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전형적인 유물론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그의 인생을, 아니 세계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아주 특별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지금의 새로운 이론을 낳게 된 거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경험이었길래 그의 세계관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 경험이 그를 어떤 발견으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그의 새로운 이론, 하나의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가정 하나에서 시작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는 역동적이고 전체론적이며 스스로를 알고자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가 그냥 텅 빈 공간에 떠다니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알고 싶어하는 여정 중에 있는 통합된 실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주 전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낼까요?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모든 건 하나가 스스로를 알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돼요. 바로 이 알고 싶다는 마음, 이게 바로 자유의지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바로 경험하고 느끼는 의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자유의지를 가진 의식적인 장들, 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의식과 자유의지가 진화의 끝에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애초에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파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의식적인 장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센티티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센티티가 바로 우리의 뇌나 몸 같은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진짜 나, 진짜 당신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이론이 단순히 우리는 누구인가 같은 철학적인 질문에만 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양자 물리학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양자 물리학의 측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자 같은 입자가 관측되기 전에는 여기저기 확률로만 존재하다가 딱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위치를 선택한다는 건데 왜 하필 그 위치를 선택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물리학에서는 그냥 이건 근본적으로 무작위야 라고 말하고 넘어가 버려요. 해결이 안 된 미스터리죠. 근데 파긴의 이론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 입자, 즉 의식적인 장이 자유의지로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의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완전히 관점이 뒤바뀌는 겁니다. 의식적인 장이니 자유의지니 하는 말들이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파긴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게임 좋아하시나요? 게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플레이어인가요?
아니면 화면 속에서 칼 휘두르고 점프하는 캐릭터인가요? 당연히 플레이어죠. 아무도 내가 저 아바타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하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비디오 게임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게임 화면에 나오는 아바타, 이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게임 속 세상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현실이고요. 게임을 실행하는 콘솔이나 컴퓨터는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컨트롤러를 쥐고 이 모든 걸 조종하는 플레이어.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 아까 말했던 센티티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의식을 가진 플레이어고 몸이라는 아바타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이 가상현실 게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우리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는 것. 둘째, 우리의 진짜 나는 이 시공간이라는 게임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 셋째, 이 몸은 단지 경험과 배움을 위한 하나의 도구, 즉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이 끝나고 아바타가 사라져도, 즉 우리 몸이 죽어도 플레이어인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라면 이 사실이 우리 삶에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협력의 우주라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정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과학에서 정보라고 하면 컴퓨터의 0과 1 같은 그냥 기호를 말하잖아요. 근데 파기는 그게 진짜 정보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문자가 있다고 쳐요. 컴퓨터에겐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어떤가요? 그 문자를 보고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그 경험, 그 의미야말로 진짜 정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왼쪽의 낡은 이야기, 즉 과학 만능주의는 말하죠.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고 이 우주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 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파긴이 제시하는 새로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존재고 이 현실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진짜 원동력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이야기의 세계관에서 사랑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감정, 그 이상이 됩니다. 사랑은 의식적인 존재들, 즉 우리 센티티들이 서로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마치 중력처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파긴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과학만능주의에 따르면 삶의 목적은 적자생존,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모든 것이 협력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다윈 이후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적자생존이라는 경쟁의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달려온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